여러분은 지금 음악 이야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품격 음악 이야기 듣고 이용진 팝 관련해서인데 이용진님과 함께 개그의 진단을 얄 저희 오늘은 그러면 이 책 그날 지난번에 소개 못 살짝 해드린 보여줬던 타시엔 이 그래픽 출판사에서 나온 이 타시엔이라는 이 출판사는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한 글로벌 출판사야. 아, 그래? 원래 시작이 그 카툰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만화 관련된 이런 캐릭터들 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을 내다가 그 발음이 그거거든. 타시엔. 타시엔. 타시엔 음. 독일 그렇지. 계겠죠. 네. 그렇겠지. 독일 쪽. 이거 타시엔 코리아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디자인과 그림 관련된 것들은 많이 나오고요. 그렇지. 이거는 좀 그렇게 음악 관련이니까 막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악 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끔 봤어요 제가. 이게 음악을 만들다 보면은 네. 이게 그런 얘기. 네. 그렇지. 사실은 그게 이게 이거 비슷한 곡이 있는데라고 해서 그 어디 그 법적으로 그 돼 있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몇 마디 그 이상. 몇 마디 몇 이상 마디가 하면은 일치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 노래들이 생각보다 많어. 많죠. 많어.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앨범 디자인도 네. 디자인도 이제 혹은 좀 좋아서 비슷하게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아. 대놓고 맞습니다. 예전에 왜 폴리스 1집이었나? 폴리스가 퀸인가? 하여튼 왜 4명 얼굴 딱딱 있는 거 네네네. 퀸이죠. 퀸이지. 네. 퀸. 그거 들고 가 앨범 그대로. 그게 원래대로면은 그게 이제 비틀즈에서 온 거죠. 레디비의 그러네. 얘기를. 맞네. 그거 네. 다 그렇게 뭐. 실제로는 아는 거지. 레디비를 그렇게 오마주했다라고 들고 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던 아.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대놓고 하면 괜찮아. 그래, 맞아. 아니라고 그냥 깜짝 어디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창작인데 이러면 또 이상해지는 거지. 그 들국화를 뭐 공감 안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거의 영향도 있어서 한국에 비틀즈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앨범 커버 같은데 그리고 또 최성원 씨 음악이 되게 마치 폴 맥카트니가 예쁜 노래하고 뭐 비틀즈도 다채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국화도 좀 다채롭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러니까 음악 얘기는 밤을 새게 된다니까? 네. 기억나니? 경식이도 행진 이 노래 있지? 네. 행진. 근데 하는 이 노래 거야. 잘 들어보면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중간에 매일 그대와 이거 들어가는 거 알아? 그게 의도적이라면 네. 충격적인 거거든. 사고는 아니었을 것 같고. 사고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적인 기법들이 거야? 그런 기법들이 의도적인 지금도 많이 쓰이죠. 그런 그렇지. 한 소절을 히트한 자기 멜로디고를 일부러 집어넣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특히 많고요. 들국화 노래에 들국화의 내일은 해가 뜬다 그 뭐죠? 내일은 해가 뜬다. 그게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산호라면. 산호라면.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산호라면이라는 노래를 들국화가 이미 다 히트를 시키고 나서 옛날에 그 자니리라는 원로 가수분이 계신데 자니리 네, 그렇지. 옛날 거죠. 뜨거운 안녕, 맞아. 네. 떡업은 아니고. 네. 떡업은 안녕을 부르신 자니리라는 분이 야 이거 내 노래 아니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들국화 멤버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 노래가 나올 때는 뭐 작자 미상으로 나왔을 거예요. 구전 가요처럼 한 거예요. 그래. 산호라면. 네. 그랬더니 나중에 잔일이 선생님께서 들국화 노래를 듣고 이거 내 노래입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줄 알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옛날 LP가 있는데 내일은 해가 뜬다라는 그런 앨범이 노래가 실제 있어서 나중에 수정이 되죠. 그래서 들국화 그걸 이제 본인이 이제 가져가셨겠죠 아마. 있죠? 있어. 있죠.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산호라면이라고 자니리가 있어. 네, 있어. 몇 년도야?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앨범으로 나온 거지만 다시 이거 굉장히 옛날 리메이크한 노래인데 거고. 저기 정말 지금 옛날 보면 노래. 저기 뭐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야, 잔일이 선생님은 깜짝 놀라셨겠네. 깜짝 놀랐겠죠. 근데 이거 후배들이 지 노래라고. 이거 들국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아닌데 뭐 이랬겠죠. 본명이 이제 이 형님 본명이 이영길 형님이거든. 그래. 영길이 형님. 근데 안녕하세요 이영길이다 이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영어 이름 쓰는 게 네, 그렇지. 그렇죠. 자니리, 뭐 위키리, 그렇지. 트위스트 김. 그렇지. 아. 트위스트. 예전에 잔이라는 이름이
팝스타들이 많았죠. 그냥 존으로 안 쓰고 자니로. 자니, 딱 자니, 네. 자니. 잔입니다. 알려줘, 자니입니다. 뭐죠? 자니윤도 그렇고요. 그 옛날에 뭐 그 잘못하면 자니 허튼 뭐 이런 사람들. 잘못하면 서영춘 선생님 된다. 알려줘, 자유다, 푸바라, 푸바, 푸베베. 자니윤으로 갔다가 서영춘 선생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럼. 어. 알려줘, 자유다, 푸바라, 푸바, 푸베베. 전유성 형도 하다가 잘못하면은 서유석으로 가잖아. 할 얘기들이 많은 게. 그럼. 안녕하세요, 전주성입니다. 푸른. 성대모사 서유석 선생님이 제일 많았어요.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네, 전부 그걸. 막을 수가 얘 보거라. 그리고 저기 그 루이 암스트롱하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의 김상국 선생. 김상국 선생님. 이거 하셨었어요. 하셨어요? 네. 와너 원더풀도 뒤에 붙여서 노래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두 분이서 같이 코미디 많이 나오셨잖아. 그 누구냐면 남포동 선생님하고 남포동 선생님하고 같이 그 세트로 많이 돌아다니셨어. 이게 좀 가벼운 캐릭터, 무거운 캐릭터. 그렇지. 그 저기 서영춘 선생님도 그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네. 너 저기 사람 이동우가 아니라 너는 이제 코미디언 이동우야. 아니.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음악 이야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품격 음악 이야기 듣고 팝 관련해서는 이용진님과 함께 코미디의 역사를 지금 네. 짚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야, 들고칼로스 쑥 빠졌네. 뭐 노동요 얘기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의도로 얘기하셨겠죠. 그렇겠죠. 저는 여기 제가 모아놓은 노래 중에도 별 5개짜리 노래 중에 서영춘 선생님 노래 들어가거든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랩이죠. 근데 랩이기도 하고 라임을 잘 탔어. 거기에 웃음을 기가 막히게 멜로디에 맞춰서 칵칵칵칵 웃으시잖아요. 그걸 따라는 그 이제 못하겠는데 리듬을 잘 타는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정말 가능한 잘하시는 거예요. 겁니다. 옛날 분들 뭐 코미디언도 그렇지만 가수들 그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많았어. 기회가 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음악을 듣다가 11마곡 들으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웃음소리가 들어간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 10곡 많이는 없지만 그런 노래들 그거 재밌는 것도 재밌대요.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거 가지면 서영춘 선생님도 하고 또 뭐 다른 가수들도 지불료가 중간에 기차놀이에 잡혀파는 아가씨와 시계기어네. 이 세상에 애드립도 장사가 어디서 깎아달라고 눈을 내래.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거야. 가수분께서 이게 리듬을 타야 돼. 그래? 그러니까. 맞네요. 마지막에 숨이 찰 때까지 웃으시다가 그걸 끝까지 멜로디를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네. 별 동훈 씨가. 5개입니다. 우리 앨범 때는 왜 그런 리듬을 못 탔어? 이건 스캇의 영역이야. 스캇이 굉장히 힘들거든. 옛날 그 스캔맨존이라고 노래를 못 하셨잖아요. 말더듬이고. 그러니까. 근데 스켓을 하니까 더듬했지. 세계적인 스캔맨존이 말을 못했어? 말더듬이죠. 스캔맨존. 실제로? 옛날에 스켓송이라고. 그래서 진짜요? 자기한테 맞춘 노래가 그렇죠. 예. 스캔맨 그거. 말더듬 장애가 있었어? 네, 그거를 그 일렉의 그런 어떤 반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몰랐어. 특화시킨 거죠. 원래는 연주하는 띠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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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지. 오. 네. 그렇구나. 장애가 있었구나. 네, 장애였어요. 대박이다. 네. 원래 연주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노래를 이제 한번 해봐라. 말더듬이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일렉 뮤지션이랑 같이 해서. 생존에 계셔?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지? 네, 몇 집 안 하고 그때 이미 아플 때예요. 네, 그때 이미 아플 텐데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휴, 야, 재밌다니까 이렇게. 네. 스캔맨. 뭐 하나 얘기하면 그냥 줄줄 나오니까. 아이 자판기야. 이게 뮤직 자판기라니까. 대본이 이제. 책 언제 펴? 이제? 이제 이거. 언제 펴 도대체? 근데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책보다. 책 너무 고리타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서 네가 오늘 소개해주고 싶은 앨범 하나 딱 해가지고 그 얘기도 좀 듣자. 소개를 좀 해왔는데요. 뭐냐 이거? 어떤 거요? 아니 방금 야한 게 있었나요? 아니. 지나갔나? 네.
어디 또 나오겠죠. 뭐예요?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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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것도 아시아 나 발라드 아주 히트 많이 했죠. 나이 앨범을 내가 중학교 때 내가 그렇죠. 아시아라는 이 아시아. 에이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시아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에이시아라고. 근데 이게 자기네만의 그 로고처럼 아시아도 항상 이렇게 앨범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여기 아시아인이 없잖아. 아시아 여기 그렇죠. 이 옛날 앨범들 보면은 참 작품들이야. 그렇죠. 작품들이 많아.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몇 장만 보면요. 처음에는 지금 이거는 1960년대부터 아니 근대부터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저 옛날부터 좀 점점 근데 근대로 뭐 가야 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몇 개는 안 되고요. 몇 장 안 되고 딱 이야기할 분량만 해왔는데 1000개 앨범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할 앨범은 9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들어있고요. 지금은 이제 2%니까 네. 이제 시작해야죠. 이용지가 오늘 픽한 앨범. 픽한 앨범. 여기 책의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60년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1960년대에는 전쟁의 시기였다. 사실은 전쟁의 시기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거든요.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한참 됐고 번영의 시대고 월남전의 시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쟁의 시대라고도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세대 간의 전쟁의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히피. 그 히피도 마찬가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가 되면 미국의 50년대에서 그 히피가 나오게 되는 배경, 그 배경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면 옛날 영화 보면 막 이렇게 바비 인형 머리 같은 거 아줌마들 있고 막 무슨 힐, 무슨 빌 이런 데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백인들의 가정이 딱 연상이 되는데 이때부터 반항이 이젠 메이저가 되는 겁니다. 뭐 50년대 락앤롤이 태어나지만 60년대 돼서부터는 이제 젊은 세대는 자기들만의 음악, 뭐 우드스탁 같은 게 막 거기 막 모여가지고 마약하고 뭐 자유롭게 즐기고 막 성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말씀하신 히피들이 탄생하는데 아직도 어른들은 완전히 보수적이라 옛날 음악들 스탠다드나 또 이런 뭐 컨트리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세대는 문화적으로 세대 간의 전쟁의 시대다. 그리고 이 전쟁의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지금의 대중음악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한 거 하나. 이 세대 간의 충돌이 있었고 그러려면은 그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곡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90년대 초반에 난 알아요. 씨름 알아요. 닌거 꼬꼬 알아요. 감기 몸살로 알아요. 그 노래가 나온 다음부터는 가요계 판도가 바뀌었고 그렇죠. 사실은 서태지가 나옴으로써 음악 판도도 바뀌었지만 음반사랑 가수랑의 계약 조건도 바뀌게 한 게 사실 서태지의 혁혁한 공이거든. 그럼요. 바뀌었어. 그러니까 미국 팝에서는 어떠냐? 이거 그렇지. 팝에서는 그 대표적인 앨범이나 어떤 상징적인 음악은 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형님 딱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랬던 참이었거든요. 1980년대 후반 또는 90년대 초반에 그때만 해도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뭐 발라드를 듣고 막 변진섭이 막 뭐 얼마가 팔려도 가요 시상식 가면 이제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가요 무대가 항상 집에 가면 틀어져서 부모님이 봐야 되는 거였고. 근데 그 시대에 마찬가지로 서태지를 좀 앞서서 이제 댄스 음악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태지 기점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50년대에 락앤롤이라는 게 태어나서 쭉 오죠. 그러다가 딱 바뀌게 되는 건 사실은 비틀즈라고 보면 되고요. 그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락앤롤이 태어나서 이 분위기 자체가 이제 옮겨오는 데에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결정적인 거고. 근데 음악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음악적으로는 복잡해지고. 장르가 다양하니까. 저희 그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빌 헤일리, 락 어라운드 클락이라는 노래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빌 헤일리. 네. 그 이제 뭐 들으시면 바로 아는 빌 헤일리 노래가 이제 그 뭐 폭력교실이라는 영화 그 선생님한테 애들이 대드는 영화거든요. 그 영화가 이제 락앤롤이랑 같이 가면서 뭐 영국에서는 그걸 테디보이라 그래서 이렇게 건달처럼 애들이 정장을 입고 건달 행세를 하는 애들이 태어나고 불량 청소년이죠. 미국은 제임스 딘처럼 이제 오토바이에 이제 가죽 잠바 입고 하는 게 생겨나고 그때부터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50년대 그래서 아시는 뭐 척벨이나 뭐 흑인들이기도 하지만 척벨이나 뭐 무슨 이런 애들이 전부 애들이래요. 죄송합니다. 척벨이 같은 락앤롤 스타들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60년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비틀즈도 영국의 테디보이였고요. 노동 계급에서 태어나서 가난하지만 정장을 입고 다니면서 음악을 하던. 그러니까 정장을 입고 있다. 그게 그때 패션 트렌드였어요. 양아치들이 정장을 입는. 그리고 근데 헤어스타일도 장발로 해서. 장발보다도 약간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걸 이제 모주룩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 패션에서도 많이 쓰는데 모주룩이라 그러는데 그 패션이 이제 영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양아치 저희 어렸을 때 90년대 이제 기지바지 입고 다녔어요. 그런 일제들이. 계열이구나. 네. 아니 우리나라도 그 뾰족한 이때 신고. 60년대, 그 70년대 중반, 60년대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미니스커트 저 단속 네. 그리고 또 저 장발 쪽도 이제 단속하고 그랬었어. 그렇지. 대한 뉴스.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그 테디보이 룩이 탄생한 이유를 얘네들은 다 노동자 자식들이래요. 그러니까 공부도 못 배우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막 폭력적으로 살면서 애들 삥 뜯고 막 나쁜 짓을 하는데 음악도 물론 들었죠.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자기들이 가난한 거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옷만이라도 그렇게 입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때도 아마 그 저희 그 파카 뺐듯이 아마 애들 옷 뺏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링걸 브레이커. 예, 나중에 링고스타가 나중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가장 빈민가에 살아서 지나다니면서 사람들 눈을 마주칠 수 없었는데 자기가 테디보이 룩을 하지 않으면 맞아야 했기 때문에 테디보이. 나도 테디보이 룩을 했다. 그러니까 그 세대의 젊은이들은 거의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테디보이가 아니어도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장지대, 뭐 리버풀 같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 살면 그렇게 해야만 했고 어쩌면 그게 우리 음악 팬들한테는 행운이 된 거죠. 그런 애들이 모여서 하고 음악을 하면서 좀 센 음악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락앤롤 그게 이제 클리프 리차드가 대표적이거든요. 그게 거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클리프 리차드. 좋아하잖아 너. 영국에서는 클리프 리차드가 시작이죠. 영원. 따라라라라. 그거. 콘크리트 맨션. Congratulations. 클리프 리차드 어마어마하죠. 영국에서는 그래서 기사자기를 제일 처음 봤잖아요. 클리프 리차드가 내한 공연도 하지 않았나? 옛날에 그 60년대 이화여대에서 내한 공연할 때 뭐 속옷을 던졌다 안 던졌다 그 논란이 있었지. 예, 그 관객이 던진 속옷을 잡아서 얼굴을 닦았다 땀을 닦았다. 예,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손수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손수건을 던졌는데 이 언론에서 그 곳에 자극시키기 모여 위해서. 있는 애들을 다시는 여기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들한테 이런 음악을 못 듣게 해라. 예, 선동하는 음악을 못 듣게 해라. 그래서 진짜? 그렇게 기사를 냈다라고 지금은 거의 그게 정설로 돼 있습니다. 옛날이잖아요. 설이지, 60년대. 설. 예, 그때 MBC에서 그거를 했어요. 변웅전 선생님이 사회를 보는 영상이 있는데 변웅전 선생님이랑 그 명랑운동의 네, 변웅전 맞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사회를 보는 MBC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그 장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고. 사진은 손수건이었겠지. 속옷은 없어요. 손수건이지. 하얀 손수건. 그렇지. 옛날에는 다 속옷이 하얀색이었으니까 뭐 하얀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그러니까 아직 이게 살아계세요. 그 전에는 이제 그 당시 60년대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도 않는 그러니까. 때였잖아. 그때는 이제 보통 이제 내한 공연 그러면은 주한미군 위문 공연 위주로 미팔군. 그 미팔군에 많이 왔었어 그때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가수들도 미팔군 데뷔가 많았던 거야. 그렇지. 그 설 무대가 그 위문 공연 쪽이 무대가 더 우리 그 이제 전쟁으로 전쟁 끝나고 10몇 년 지났는데 얼마나 뭐 다 폐허인데 네. 공연장이 제대로 있었겠어, 즐길 거리가 있었겠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미군 부대 그쪽에서는 그런 이제 상설 무대하고 미군들이 또 그 낮에는 또 군복무도 하지만 저녁에 또 휴식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다 있었거든. 근데 그런 무대에 우리 초창기 우리 그 선배님 가수님들이 많이 거기서 막 활동을 하고 했었지. 그러니까. 그럼 거의 대부분이지. 다라고 봐야죠. 거의 네, 그게 무대가 거의 미팔군 다라고 출신. 봐야지. 연주자들은 거의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실력 있는 뮤지션들은 미팔군에서 할 수밖에 없죠. 페이가 그렇지. 다르니까. 네,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서 하셨고 거기서 뜬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래서 그 이름들도 그래서 예를 들어 패티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름이 패티잖아요. 예, 페리. 페리. 예, 페리. 옛날에 패티 페이지라는 미국 알지. 가수의 이름을 따서 너는 한국의 패티 페이지다. 그러니까 너는 패티 김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주는 거다. 그런 거였어. 네. 나 지금 처음 들었어. 네, 그렇죠. 페리. 네, 조금 스타일이 다르지만 넌 최고의 여성 가수다 이렇게 붙여주고 페이지. 그리고 이제 가수들도 시스터즈라는 이름들을 많이 쓴 게 그렇지. 펄 시스터즈. 네, 서울 시스터즈. 그렇죠. 네. 펄 시스터즈가 먼저야. 펄 시스터즈가 그렇죠. 먼저지. 서울 시스터즈는 우리 방실이 선생님. 네. 거기는 이제 80년대 새벽에 집에 네. 달려가는. 네, 뭐 이 시스터즈, 정 시스터즈, 그다음에 그거 이제 다음에 이제 펄 시스터즈, 신중현 선생님이 이제 키우시고 뭐 그런 유들도 해서 영어 이름들을 쓴 쪽이 미군 부대 쪽이 많고요. 거기 대부가 이제 신중현 사단 선생님이십니다. 신중현. 신중현과 뭐 엽전들. 엽전들이 참 유명해. 네. 이름 참 예쁘죠? 엽전들. 엽전들.
저는 예전에 장남들이라는 팀이 참 좋았어요. 다 장남이었겠죠? 진짜? 네. 나 처음 들어봐. 장남들이라고 꽤 그때는 인기 있었죠. 아마 형님 세대 조금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 일단 엽전들부터 얘기 짚고 넘어가. 엽전들. 엽전들은 왜 엽전들이었을까? 뭐 그 한국 그 뭐, 돈이잖아요. 일단은 네. 좀 있어 보이네요. 엽전들. 엽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신중현과 비트코인 뭐 이런 건 그냥. 요즘 세상이네. 네, 요즘에 그렇죠. 네. 이용주와 비트코인. 네. 야, 어울린다. 네. 어? 쪽박과 대박. 네. 당신에게 쪽박과 대박을 알려주는. 야. 그렇죠. 예. 뚜둥뚱뚱뚱. 그 뮤지션들 그룹 이름만 아마 쭉 공부해도 대단한 단어 공부가 될 겁니다. 외국 뮤지션들 특히 더 그렇죠. 그 당시 지금 우리나라 진짜 장남들 웃긴다. 장남. 장남들. 너 생각나는 저기 그 재미난 그 저기 팀이나 뭐 그룹 있어? 나 논두렁밭두렁. 있죠. 논두렁밭두렁 있죠. 아까 논두렁밭두렁 그 저희 고등학교 때 방송반에 LP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근데 되게 유명했더라고요. 예, 네, 논두렁밭두렁. 포크송으로 이제 유명한 네. 거고 논두렁밭두렁 그 타이틀만 보고 들어가서 네. 무슨 진짜 무슨 뭐 노동요 같은 네, 거 하는 거 그렇죠. 아니거든. 배철수 형님도 그저 활주로였어 활주로. 활주로죠. 항공대. 항공대. 그래서 활주로죠. 근데 그 구창모형은 항공대가 아니야. 알죠. 블랙 테트라 홍익 때. 그래서 나중에 합쳐진 거야. 맞습니다. 같은 같은 대회 나오죠. 78년인가요? 해병가요제 나와서 저쪽에 있는 장례상. 구창모를 보고 아, 저 친구랑 꼭 하고 싶다 해서 한 뭐 명만 가려고 데려온 거죠. 섭외했지. 네. 그래서 이제 송골매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젠 활주로가 메인이라고 봐야죠. 일단 송골매잖아요. 날아다니잖아요. 그치. 항공대가 먹었다. 구창모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주로. 네. 야. 그렇구나. 그 애들은 원래 그 이후로 무슨 도로 이름은 안 나와. 그렇죠. 그 88도로 뭐 이런 건 안 나오잖아. 활주로는 그 지금도 항공대 동아리거든요. 거기는 런웨이라고 아마 썼을 거예요. 런웨이. 활주로 아마 지금도 그렇게 쓰는 걸로 제가 대학까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잘합니다. 물론 블랙 테트라도 아직도 잘하고. 홍대 나왔잖아. 예, 홍대 아직도? 블랙 테트라. 활동하죠. 동아리니까 계속 가죠. 뚜라미 있어요. 아, 진짜? 근데 뚜라미. 뚜라미 제가 알기로 뚜라미 출신이 사랑해요 아닌가? 고은이 이정란. 그 고은이죠. 아, 그게 그래? 이제 거기 출신이야? 뚜라미에서 두 분이 이제 고은이 씨 나가야 되는데 아마 또 같이 나가자 해서 두 분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뚜라미 그대 모습 그리며 고은이 씨 목소리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랑해 이별 이야기. 그치, 이문세 이별 이야기 네. 고은이 씨지? 네. 지금은 저 해외 계셔가지고. 해외 계셔? 네, 해외 계시고 궁금했는데. 오래전에 해외를 갔죠. 그래서 아. 지금은 이제 안 보이는데. 네. 이별 이야기 부르시고 그냥 딱 이별하시고? 네, 이별하셨죠. 가신 네. 거지. 사랑해요 이별 이야기 이렇게 그냥 딱 찍고 그냥 딱 사라지셨죠. 그래서 저기 아마 아들 레미가 가수하겠다 그래서 한국의 무슨 위대한 탄생인가 예전에 오디션 프로에 아마 나와서 그때 얼굴 한 번 딱 보여주셨어요. 아, 진짜? 네, 미국에서 이 화상 통화로. 아, 그래? 네. 다들 다 살아 계십니다. 전 세계에. 네. 다 이제 막 나이 드셨겠네. 어우, 그때 언제요? 그러니까. 네, 80년대일 텐데요. 그러네. 이제 책 얘기를 할까요? 자 이제 자, 이용진님과 함께하는. 제가 다른 분들 편집할 때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신없네, 원래 앞에가 그러게. 길긴 기네요. 그래, 네. 자, 마침 책을 들고 나오셨어요. 네네. 자 이제 네. 시작합시다. 이제 책을 지금 보면 자, 이게 이제 어떤 앨범을?